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캠프인베스트먼 허정욱입니다.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유상증자에 대한 컨텐츠를 제가 업로드를 드렸는데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어요. 대한전선이 유상증자를 했는데 한번 달아주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역시 최근에 유상증자를 굉장히 크게 공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따로 요청을 주셨고, 또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대한전선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정리를 드리고, 또 LG 디스플레이 컨텐츠에서와 유사하게 왜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했어야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월 14일 공시된 유상증자 결정을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항상 유상증자 공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는 기존 주식에 비해서 신주가 얼마나 많이 발행되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번 유상증자로 대한전선은 한 6,200만 주를 새로 이제 발행하는데 기존 주식 수는 한 1억 2천만 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증자 후에 발행 주식 총수는 약 1억 8,600만 주 정도 됩니다. 제가 186, 100만 주라고 써 있는 거는 1억 8,600만 주라는 얘기고요. 주식수 자체는 한 50%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고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되는 희석률은 한 34%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서 내 주식 가치가 한 3분의 1이 날아가는 수준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결정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네요. 두 번째로는 유상증자 총 조달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설 자금으로 한 5,257억 원 정도 조달한다고 하네요. 제가 강의 때도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 유상증자 자체가 악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용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나마 긍정적인 유상증자가 있어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시설 자금으로 유증을 하는 게 그나마 낫고요. 그 다음이 영업양수 자금이나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세 번째부터는 정말 부정적인데 운영 자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무 상환 자금이 최악의 결정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유상증자 대금을 시설 자금이나 영업양수 자금, 그리고 타법인 취득에 투입한다는 얘기는요. 적어도 주주가 넣어준 돈을 미래 성장 동력에 곧바로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빠르게 성장하고는 싶은데 당장 차입금을 땡겼을 때 이자 부담이 생기거나 재무 구조가 과하게 틀어질 때 유상증자를 통해서 성장하고자 한다는 얘기니까 그나마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자금이 여기 보시면 운영 자금에 투입된다는 얘기는요. 회사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투입되는 비용이 부족해서 주주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조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악이 채무상환 자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주한테 돈을 받아서 은행빚을 갚겠다는 얘기니까 주주 입장에서는요. 내가 넣은 돈이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회사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해석되니까 기분이 정말 나쁜 거죠. 근데 이번에 대한전선의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조달 금액 전체를 시설 자금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괜찮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상증자 방식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인 점 이거 확인하세요. 기존 주주만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먼저 받고 청약이 들어오지 않은 주식, 그러니까 실권주에 대해서는 일반 공모를 뿌린다는 얘기니까 적어도 기존 주주를 보호하고자 하는 회사의 노력은 있는 거죠. 만약 이게 막바로 일반 공모로 가져가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기존 주주들한테 원하는 자금을 조달할 자신이 없다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3자를 찍어서 받는 유상증자였다고 하면 기존 주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을 건데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주주 배정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나쁘게만은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신주 발행가액이 기존 주가에 비해서 얼마나 할인되었는지입니다. 보니까 예정 발행가는 8,480원이에요. 유상증자 공시 직전에 요날 종가가 12,01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할인율은 한 30% 정도로 잡은 거죠. 저번 컨텐츠에서 LG 디스플레이 유상증자 할인율이 한 20% 정도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강한 유상증자 유인을 제공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요. 주가는 바로 다음 날 16%가 넘게 하락합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지금 가장 최근 주가가 10,000원이 조금 안 되는 주가인데 만약에요. 시장에서 이번 유증을 정말 안 좋게 바라본다고 하면 주가는 발행가액 근처 8,480원 근처까지도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반대로 그래도 유상증자를 통한 회사의 성장 의지를 주주들이 좋게 봐준다고 하면 어차피 기존 주주들만을 대상으로 유상증자가 먼저 나가기 때문에 8,400원, 8,480원 근처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핵심이죠. 대한전선은 대체 왜 유상증자를 해야만 했을까? 화면 보시면요. 제가 2020년도부터 66기 20년도부터 69기 3분기 말 올해 3분기까지 대한전선의 재무 상태표를 가져왔어요. 여기 지금 빨간색 박스 친 유형자산을 보시면요. 작년 2022년도까지는요. 유형자산의 유의미한 증가세가 없다가 올해 갑자기 유형자산이 4,200억으로 확 증가합니다. 대체 뭐가 늘었을까 해서 보니까 이게 당분기 말, 정기 말 보이시죠? 취득원가 기준으로 토지가 1,100억에서 한 1,300억으로 200억 정도 늘었고요. 건설 중인 자산이 63억에서 390억으로 한 360억 정도 늘었습니다. 메이저 한 두 개 항목을 합하면 한 560억 정도인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죠. 총 638억 원 정도 유형 자산을 취득했다 올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걸 제가 사업의 내용 쪽 가서 원재료 및 생산 설비 더블 체크를 해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투자 계획이 거의 한 1,300원 가까이 되었었고 400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해서 아직도 900억 정도 추가 투자 계획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이 늘어난다는 건 보통 생산 라인을 추가 구축하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공장 건물이 되었든 기계 장치가 되었든 어쨌든 회사는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를 과감히 집행하고 있다는 거죠. 토지가 늘어난 건 뭐 아마 공장 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설 자금 명목으로 회사가 유상증자 5,200억을 땡기는 거는 거짓말이 아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궁금해야 되는 거는 왜 이 자금을 굳이 유상증자로 조달하느냐겠죠. 사실 캐파 증설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금으로 땡겨오는 선택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무상태표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우선 회사가 전체 자산 1조 7천억 중에서 부채가 여기 8,2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본이 9,200억 정도니까 이미 부채 비율이 한 100% 가까이 됩니다. 여기서 시설 자금에 필요한 5,200억을 만약에 차입금으로 조달했다고 하면 부채 총계가 5,200억 더해서 1조 3,400억 정도 되는 거니까 부채 비율이 얼추 한 146%, 150%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추후에 뭔가 다른 문제가 생겨서 추가 차입을 시도할 때 이자율 같은 뭐 대출 조건이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어요. 아니면 대출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게다가 부채 중에서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금융부채 이렇게 빨간색 박스 쳐놨는데 차입 부채만 러프하게 더해도요. 이미 3,5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여기서 5,200억을 차입금으로 조달하면 금융부채가 8,500억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상당한 이자 비용 부담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예 이자 보상 배율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인 차입 부담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미 대한 전선은요. 이자 보상 비율이 꽤 오랜 시간 여기 3배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업이익 나누기 이자 비용으로 회사가 1년에 내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몇 번이나 낼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느냐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저는 이 지표가 10배가 꾸준히 넘는 기업을 보통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 지금 세부 내역 보시면 영업이익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건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자 비용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보상 비율이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모습인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시설 자금 5천억 정도를 차입으로 조달했을 때 이자 보상 비율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재무제표 주석에서 보니까 차입 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기 장기 차입금인데 이자율이 3개월 CD 금리 플러스 2.26%로 잡혀 있어요. 찾아보니까 3개월 CD 금리가 한 3.84%니까 대한전선이 부담하는 이자율은 한 더해버리면 6% 수준이죠. 그러면 차입금이 5천억이 추가되었을 때 예상되는 이자 비용이 1년에 한 300억 정도 추가되는 거죠. 올해 기준으로 3분기 누적 이자 비용이 210억이니까 이거 연율화 해서 280억이라고 치면 차입금 조달 이후에 총 이자 비용이 한 580억 정도가 됩니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요거 600억에서 연율화해서 800억이라고 가정하면요. 이자 보상 비율이 거의 1.4배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을 140억 정도 벌었다고 했을 때 이자 비용으로 100억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세전이익이 한 40억 남고요. 여기서 세금 20%를 떼면 주주한테 남는 거는 한 32억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전선이 유상증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주주의 원성을 생각을 하면 당연히 차입금 조달부터 생각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차입금을 조달하면 부채 비율도 망가지고 이자 보상 비율도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악화됩니다. 하지만 성장은 해야 하니까 남은 선택지는 유상증자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대한전선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이 유상증자를 선택하는 이유는 거진 비슷합니다. 기업들도 당연히 차입금 조달을 선호합니다. 이게 여의치 않을 때 주주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제가 이 기업의 비즈니스를 아주 깊게 분석하지는 않아서 이번 유상증자 이후에 회사의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대한전선을 알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회사의 의도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취하셔야 되는 스탠스를 정확하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